김창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도 김혜석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약간 지하철 같은, 열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정시 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고 바로 정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강의에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채팅방에 자료로 한번 올려드렸거든요. 네. 이제 강의 보이시나요, 선생님도 하면? 아, 네네. 자료는 여기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뭐, 제 생각에는 별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필요한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추려봤거든요. 이 내용들을 제가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하고 하는 이 연수는 엄청 간단한데요. 저는 선생님들 철탐공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전혀 다 모르시는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하고 같이 철탐공 수업으로 수행평가를 하셔야 되는 동학년 선생님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자세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관점들은 앞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진짜 다음 주에 수업을 같이 해야 되는 동교과 선생님과 협의하는 마음으로 일단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왜 이걸 하게 됐는지는 다들 얘기를 하고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간단히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중학교 도덕교사입니다. 도덕교사고, 과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과목은 똑같은 수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국어나 사회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도덕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수업을 하기 때문에 20시수를 하려면 10반을 수업을 해야 됩니다. 10반을 수업하는데, 이게 수업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농담도 따먹고, 이런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뭔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수업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수업인가? 수업인가 말장난인가라는 회의가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좀 지겨워지고요. 애들하고 하는 농담도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강의를 다 못 들었는데, 연수를, 뭐, 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얘기들, 이런 거창한 가치를 가지고 철통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저 좋으려고 합니다. 저한테 좋아서. 저게 저한테 쓸모 있고, 교사로서의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저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고요. 철학공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친구 따라 강명을 갔기 때문입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그 주변에 이걸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일단 뭐든 달라고 했습니다. 수업할 수 있는 걸 내놓으라고. 그래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실패하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십몇 년 동안 이 철탐공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특별할 건 없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께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 맨 밑에 썼던 철탐공 수업 경험이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보면 나중에 정말 저런 것까지 하냐 싶을 정도로 세세한 것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하게 철탐공을 하면서 생겼던 시행착오들의 그런 팁들을 선생님께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은 철탐공 수업의 절차와 그 다음에 이제 철탐공 수업 절차에 따라서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되고 저는 어떻게 했고 요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팁들이 있는가.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어쨌든 평가를 배제하고는 사실은 수업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평가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거의 제일 중요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100% 수행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필형 평가를 아예 안 치고 수행평가로만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철탐공으로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 꽤 편합니다. 또 수업 시간이 평가가 되면 꽤 좋거든요. 네.
따로 뭐 평가를 위해서 뭔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서 선생님들도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이제 뭐 복음을 좀 전파하고 Q&A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철탄공 수업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차시 뭐 단계라든가 차시 배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차시를 기본으로 합니다. 두 차시를 기본으로 하고 일단 자리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리를 배치하고 공동체 놀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셔도 되면 안 해도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잘 안 합니다. 네, 잘 안 하는데 어떨 때 하냐면 제가 처음 들어가는 공동체일 때, 학급일 때는 합니다. 한 몇 달 동안 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저하고 좀 적응이 된 학년을 다시 이제 만나게 되면 잘 안 합니다. 네. 일단 요까지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철탄공의 핵심은 교재를 읽고 어떤 교재를 접하고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제 생각에는 거의 철탄공에 가깝다. 아이들이 텍스트를 가지고 질문 만들고 아이들이 골라서 그것으로 대화적 탐구를 하면 제 생각은 일단 기본적인 철탄공의 몰골을 갖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실 때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고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전체 질문을 선택하시고 1차 시를 마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1차 시에 마치시지 않으면 2차 시를 진행하실 때 엄청난 심적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1차 시 때 아이들이 선택한 질문을 가지고 2차 시 때 대화적 토론을 합니다. 이 시간은 대체로 한 2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작하면 아까 강의할 때 보셔도 알겠지만 되게 단도직입적인 사람이라 뭐 오늘 날씨가 좋니 이런 말들 뭐 오늘 기분이 어떠니 뭐 우울하니 너 오늘 뭐 표정이 안 좋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바로 수업 시작하고 농담 이런 것도 잘 안 합니다. 네, 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농담은 수업 끝나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면 철탄공이 이렇게 시간을 좀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애들은 중간에 뭐 딴소리도 하고 농담도 하고 뭐 너 오늘 되게 이쁘다라는 쓸데없는 이런 소리 하면 실제로 수업을 해야 될 시간이 줍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간이 적으면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최소한 탐구는 일단 무조건 20분 이상은 확보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35분을 잘 넘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10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은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35분을 넘기죠. 그리고 사실 대체로 제가 중학교에 계속 있어서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의 지적인 역량과 그런 머리의 그런 여유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35분 이상은 사실은 좀 힘듭니다. 물론 선생님들과 하면 뭐 2시간씩도 해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처음에는 아닙니다만 한 1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한 30분 정도 심화 표현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2차 시가 마치고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2차 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차 시로 요걸 쪼개서 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 배치입니다. 자리 배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디귿자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바라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디귿자로 앉아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수업 시작 전에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와서 자리를 바꿔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한 5분 갑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이 5분 줄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좀 그렇겠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교실에 들어갑니다. 애들한테 야, 나 오기 전에 자리 배치해놔라 이렇게 말해봤자 애들 안 듣거든요. 그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가서 자리를 이렇게 옮겨라라고 하면 옮기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2달 정도는
제가 좀 미리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미리 좀 가서 쉬는 시간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야, 이거 책상 옮겨라 라고 말하고 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가 배치되더라고요. 그래서 디귿자 말고 앞을 보고는 강의식 방식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탕공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서 철탕공 수업이 제대로 됐던 적은 제 경험상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어쩌다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해서 몇 번 도전해 봤는데, 네, 몇 번 실패한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일단 자리는 그렇게 디귿자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동체 놀이인데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데, 초반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는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공동체 놀이를 이런 겁니다. 이제 공동체 놀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고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거나, 뭐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거나, 활동제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어린이집에서 앞에서 배우셨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기술을 익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놀이의 형식으로 빌려서 하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적인 내용이거나 보면 아시겠죠? 좀 이따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뭐 휘황찬란한 테크닉이나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네. 뭐 상품도 없습니다. 당연히 상품 같은 건 없죠. 뭐 맞춘다고 상품을 준 적은 제 교직 경험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맞추는 겁니다. 맞추면 재밌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애들 잘 하더라고요. 애들 되게 재밌어했습니다. 제 경험상. 네. 그래서 처음부터 디폴트 값을 그렇게 잡으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의 분위기, 말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조성할 수 있어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우리 연구회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그 메타인지를 키우는 생각놀이 레시피라는 책을 샀습니다. 우리 뭐 정회원분들이랑 거의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요 책에는 훨씬 더 다양한, 훨씬 더 훌륭한, 멋진 활동들이 상세한 설명으로 다 제시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걸 다 쓸 수 없어서, 저는 대체로 여기 있는 비코즈 게임, 비밀 맞추기, 스무고개, 비밀 상자, 있다, 없다, 질문에 답, 요 정도 하면 1년 갑니다. 뭐, 이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좀 애들하고 다른 걸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책자를 뭐 가지고 활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안 하고 제가 꼭 해야 되는 것들만 할 건데요. 질문에 답하기를 할 건데요. 질문에 답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건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디귿자로 쭉 둘러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아이들한테 한 명씩 한 명씩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그걸 듣고 yes 혹은 no 정도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쭉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경희 선생님 친구가 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안혜선 선생님 혹시 친구였다가 친구가 아니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이런 정도로.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질문은 한 7개 정도밖에 없는데 반에 아이들은 한 30명쯤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서 그 질문 다시 하면 됩니다. 8번째 학생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여기 특히 초반에 추천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제일 하기 어려워하는 게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질문 만들어 봐 라고 하는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원하는 질문 아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크게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연습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어떤 게 좋은 질문인지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없는 거죠. 선생님 몇 살이에요? 이것도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질문, 우리가 말하는 질문이 있는 수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들한테 좋은 질문의 샘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 못 만들면 자기가 받았던 질문을 좀 활용해서 아니면 그대로 해서 질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좋은 샘플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문제점이자 흥미있는 점이자 매력이자 아무튼 복잡 미묘한 이 애증의 관계인
뭐가 질문으로 선택될지 모른다는 점을 조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텍스트를 읽거나 활동을 하고 나서 질문을 만들려고 하면 뭘로 질문을 만들지 사실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질문들을 리스트를 쭉 보면 이런 질문을 보고 아, 요런 범주에서 질문을 하겠거니 하면서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그 범주를 이렇게 좀 정하게 됩니다. 하라고 시킨 건 아닌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럼 이런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제 출처에 철학 소설로 도덕 수업 해냄이라는 그 철학 소설이 있거든요.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이 개발한 철학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처음에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그 주소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로그인하셔서 다 다운받으실 수, 거기 가보시면 이런 질문들이 뒤에 있습니다. 연습 문제.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이들이 조금 생각했으면 하는 질문. 쉽게 답이 나오지 않지만 좀 논쟁적일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쉽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하나마나 한 건데요. 네. 비코즈 게임과 그거 근데 비코즈 게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사고 기술을 익히는 거거든요. 앞에서 보셨겠지만 철학적 탐구, 우리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논리이기 때문에 논리의 핵심은 저는 이유를 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하면을 좀 쓰는 걸 많이 이유를 묻는 게임을 많이 쓰는데 피코스 게임은 이런 거죠. 한 친구 아까 그 디귿자 자리에서 디귿자 형태에서 요 맨 왼쪽에 있는 학생이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배가 아프다 라고 말하고 이유를 댑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올백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 사람이 친구가 올백을 받았다라는 이유를 받아서 그 이유의 이유를 댑니다. 왜냐하면 뭐 친구가 올백을 받은 이유는 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이유를 대게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분명히 시작은 배가 아픈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잘생겼는지 뭐 왜 못났는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온갖 기묘한 그런 이유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요 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유 대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론 선생님들께 너무 쉬운데 이제 중학교나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좀 즉흥적이기도 하고 어렵거든요. 사실 또 지적으로 조금 이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라고 할 때는 이유를 못 만듭니다. 이유를 못 만들면 가서 뭐 이제 약속을 정하는 거죠. 혹시 이거 같이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면 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김혜숙 선생님이 이걸 못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학급 애들한테 말합니다. 자, 그럼 친구가 올백을 받았는데 왜 올백을 받았을까? 이유를 말해 봅시다라고 하면 뭐 장소영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고 노경희 선생님도 뭐라고 말하고 안혜선 선생님도 뭐라고 말하고 하은지 선생님도 뭐라 말하면 김혜숙 선생님은 그거 잘 듣고 있다가 뭐가 제일 적절한지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질문을 못 만들었을 때 느끼는 그런 약간 자존심의 상처? 이런 것들도 조금 방지하고 좀 스무스하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그는 그래서 그리고 그렇던데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왜냐하면 대신에 그래서 나는 배가 아프다. 왜냐하면 친구가 올백을 받았기 때문이다. 친구가 올백을 받았다. 그리고 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친구가 올백을 받았다. 그리고 뭐 잘생겼다. 친구가 잘생겼다. 그런데 싸가지가 없다. 친구가 싸가지가 없다.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 맞추기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면 하도록 하고 네. 비밀 상자도 뭐 이거는 엄청 간단한 겁니다. 그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서 애들이 뭔지 맞추는 겁니다. 네. 뭐 애들이 어떻게 맞추느냐? 그 아이들한테 이거 상자를 줍니다. 상자를 줘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게 하고, 소리도 들어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힌트도 줍니다. 아, 이거 교무실에서 가져왔어.
그럼 이제 이 정도 무게, 이 정도 소리에 이런 것들이 무엇일지 아이들이 귀납적으로 추리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항상 이유를 들게 합니다. 선생님 이거 뭐 가위요, 이거 풀이요, 무지성으로 막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 수업 시간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유를 대야 되기 때문에 상자에 든 건 뭐다. 왜냐하면 이런 소리가 났는데 대체 이런 거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네. 제가 철탐공을 하면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거든요. 좋은 건 수업을 꽤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앉아서 수업을 하거든요. 앉아서.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 토론할 때 앉아서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한데 단점은 제가 혼자서 오래 말하는 게 잘 안 돼요. 아까 제가 탐구를 최소 20분에서 35분 한다고 했잖아요. 최대 35분인데 그때도 사실 제가 말하는 거 거의 없고 좀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생각, 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니는 동의하니? 예를 들어볼래? 요 세 가지 정도로 거의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20분, 지금 20분째 말하고 있거든요. 20분이 제 목의 한계입니다. 네. 하지만 20분씩마다 쉴 수 없으니까 요거 한 번만 제가 더 참고 한 50분 정도만 하고 제 목과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10분간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읽을 건데요. 그 교재는 뭐 탐구의 맥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한테 야, 누구 우정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봐. 너네 뭐 힘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봐. 이렇게 질문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 수 있는 탐구의 맥락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뭐 교재는 뭐든 다 됩니다. 교과서를 하셔도 되고, 그림책을 하셔도 되고, 뭐 소설의 일부를 발췌해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철학소설, 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 수업 소설로 도덕서 페넴이라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IAPC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활동을 하고 뭐 수업 활동을 하고 이 수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보자. 해소되지 않는 것도 고민해 볼 것도 질문을 만들어 보자 하셔도 됩니다. 뭐 짧은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 소설을 쓰는 게 교사가 집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지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추천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교과서 인문사회 계열이라면 교과서를 읽고 질문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뭐 이거만 읽고 어떻게 질문 만드냐 하겠지만 애들 합니다. 애들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교과서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단원도 분명히 있고 그런 과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전달하시고 질문을 만드셔도 됩니다. 네. 너무 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게 전혀 없지 않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뭐 분명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좀 해주셔도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아이들이 너무 확정적인 지식 으로 생각하게 되면 질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의 지식이란 것들도 우리가 요게 답인 것 같다, 요게 적절한 것 같다라고 잠정적으로 합의된 것들을 대체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 수 있고요. 교과서 말고 오히려 그림책이나 소설이나 영상 같은 걸 활용하실 때는 아예 엉뚱한 질문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활동지를 조금 만들어서 수업과의 좀 관련성을 잡아주신 다음에 질문을 만들도록 하시는 것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교재를 읽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교과서나 그림책 이런 걸 읽는다고 가정하고 뭐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문장 단위로 읽으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읽고 싶은 만큼 읽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면 됩니다. 네. 고백 점프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복한 왕자 같은 걸 읽고 나서 이제 활동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좀 활동을 좀 해보고 좀 이제 질문을 만들도록 하면 아이들이 이제 교사가 생각하는 어떠한 범주 안에서 질문을 만들 확률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만들 건데요. 질문을 만들려고 하면 이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질문 만들기는 되게 좀 쉽지 않은데요. 일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만들어 보라고 하면 됩니다.
궁금한 거 생각해 볼 만한 거 한번 만들어 봐라고 하면 제 경험상 중학교에서는 한, 한 70% 정도는 일단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앞에 했던 질문에 답하기를 했을 경우에는 한 80% 정도는 거의 만들었던 것 같아요. 90% 정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생님 꼭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훌륭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 교재에 있는 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제와 좀 관련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크게 엉뚱한 질문을 만드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경우는 그 개인적으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썼지만 도저히 질문이 만들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반에서 한 두 명쯤 있습니다. 대체로 한 두 명 정도. 그런 아이들 아마 다들 지금 작년에 수업하셨던 아이들의 얼굴이 아마 지금 생각나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한테는 까바꾸기를 시키면 됩니다. 까바꾸기는 김혜숙 박사님이 알려주신 아주 좋은 주옥과도 같은 그런 기술입니다. 제가 저 기술을 배운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애용하고 있는 기술. 그냥 문장 끝을 가로 바꾸면 됩니다. 교과서에 특히 잘 먹히는데요. 교과서의 질문들이 기본적으로 단정적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예를 들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저는 친구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인간은 사회적 존재랍니다. 그리고 그걸 따로 바꾸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일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까를 붙이면 질문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려고 하면 되고요. 우리 질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특히 처음에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그 질문의 수준이 사실은 음,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좀 거시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초반에 단계에서는 모든 질문을 좀 만들려고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3명, 4명 정도 모여서 자기들이 만든 질문을 각자의 질문과 질문을 만든 질문을 할 때 질문을 만든 이유도 쓰라고 하거든요. 제가 드린 활동지에 보면 나오겠지만 질문에 대한 이유를 쓰는 칸도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만들었는지. 참고로 이 이유를 쓰라고 할 때 궁금해서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히 궁금해서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알고 싶어서, 잘 몰라서. 그렇죠. 맞죠. 근데 왜 궁금한지를 쓰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궁금하지? 이러면 애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이러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거 이유를 만들, 야,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도대체 네 삶에 뭐가 도움이 돼? 뭐가 좋아? 뭐 때문에 이거 만들어 봐? 니하고 무슨 관련 있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저떻게 조금 끄적끄적 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이 또 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또 생각나시겠죠. 아까 그 앞에 말했던 그 까바꾸기를 해야 되는 그 한두 명 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디서 이걸 보고 만들었는지, 이 질문을 보고 만들었는지를 쓰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로 타협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자기 질문과 이유를 다 돌아가면서 말하도록 합니다. 모둠에서.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서 고르도록 하고요. 그래서 골라서 칠판에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질문의 수준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시간에 한 번은 무조건 말을 해볼 수 있는 단체 앞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요것도 했었는데 발표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했어요. 이 발표를. 왜냐면 이것도 저는 수행평가 발표 나중에 발표 수행평가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발표를 한 번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막 어떻게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을 쓴다고 해도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세네 명이 한 모둠이니까 예를 들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그 팀에서 번호가 제일 작은 애, 그 다음에 번호가 두 번째로 작은 애, 그 다음 번호가 세 번째로 작은 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뭐 왼쪽 앞에 오른쪽 제 기억은 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업이면 무조건 첫 번째 애, 번호가 제일 작은 애, 두 번째, 세 번째, 뭐 생일로 하든 뭘로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한 번씩은 발표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표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둠 안에서 다 내용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들 평가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여기 글씨가 더러운 건 뭐 사실 저보다 좀 낫습니다만 네.
보면 맨 위에 보면 법을 지키며 공익이 증진될 수 있을까에 76에서 79라고 돼 있죠. 저건 교과서 단원명입니다. 그리고 76쪽부터 79쪽까지 저 내용이 있다는 거고 아이들이 저거 같이 아마 돌아가면서 읽었을 겁니다. 읽고 나서 개인 질문 만들고 나서 제가 모둠 질문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만든 질문이 이런 겁니다. 요거는 아이들이 질문을 만드는 대로 칠판에 쓰도록 합니다. 요것도 제가 다 기다렸다가 한 명 한 명 다 들으면서 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만드는 팀은 빨리 쓰고 좀 늦게 만드는 팀은 좀 늦게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나중에 평가 요소에도 이걸 집어넣었지만 요 모든 질문 기록하는 것도 사실 채점이거든요.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딴짓 안 하고 다른 애들 모든 질문 쓸 때 그거 따라 쓰면서 최소한 한번 질문이 뭔지 정도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쓰는데요. 뭐 번호를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됩니다. 뭐 보면 맨 첫 번째 법은 왜 생겼는가? 규탁이와 민성이와 예찬이가 만들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만드는 데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쓰라고 합니다. 이름을.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 이름을 다 쓰도록 합니다. 동그라미 친 건 뭐 그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발표할 학생입니다. 발표할 학생.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에는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질문이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교과서를 읽고 이 정도 질문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이 있던 학교들이 되게 뭐 똑똑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통 중하 정도인 학교에서 한 아이들이 한 요 정도 질문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질문을 좀 분석하고 정리를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비슷한 거, 답이 명확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손을 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대체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건 비슷한 거를 얘기합니다. 쌤, 뭐, 예를 들면, 법은 왜 생겼는가와, 뭐, 모든 법은, 예를 들면, 뭐, 정당할까가 비슷해요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아니면, 번호를 써놓으면 1번과 7번이 비슷해요. 2번과 5번과 6번이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듣고 하나 더 물어봅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봅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이 뭐니? 이 사고기술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공통점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가 비슷해요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법은 왜 생겼는가와 모든 법을 정당할까가 누가 비슷하다고 했으면 이유까지 얘기했으면 그 두 팀에게 물어봅니다. 동의하는지. 예를 들면 규탁이, 민성이, 예찬이, 하선이, 영권이, 송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네 이거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라고 먼저 규탁이, 민성이, 예찬에게 물어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팀인 하선이, 영권이, 송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네도 이거 요런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예, 선생님 이렇게 하면 합쳐주고 아니면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점에서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아, 그래? 이러면서 합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굳이 억지로 합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힘을 저는 많이 빼지 않습니다. 철탐공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좀 이따 나오겠지만 탐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거지. 이 앞에서 힘을 너무 많이 빼면 애들이 이미 너무 지치기 때문에 토론할 지력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진짜로.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얼토당토하는 질문이거나 혹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아이들이 가끔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되게 그럴듯해 보여서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호한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고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탐구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히 똑똑한 애들하고 할 때. 똑똑한 애들이 몇 명 어설프게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하면 좋은 거지.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없으면 넘어가십시오. 시간 없으면 넘어갑니다. 네. 시간 없으면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전체 질문을 선정하면 됩니다. 손 들고 저는 뽑기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법은 왜 생겼는가로 토론하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손 들면 옆에 번호를 씁니다. 10명. 이렇게 번호 쓰고요. 손 드는 횟수는 선생님마다 뭐 다양합니다. 뭐 두 번 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냥 다 들고 싶은 만큼 들게 합니다. 그 뭐 두 번 들게 하나, 세 번 들게 하나,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오히려 앞에 비슷한 질문들을 애들이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1번과 2번이 비슷한데 애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 선호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냥 들고 싶은 만큼 손 다 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비슷한 것들끼리 정리가 안 되더라도 선호가 좀 분산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고요.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제가 이건 작년에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자기 질문은 무조건 손을 들라고 할 생각입니다. 네가 네 질문에 손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 진짜 빵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러면 제가 이제 일을 쓱 써줍니다. 네, 그럼 애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이름 뭐예요? 이러면 내다 내 이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넘어가는데 자기 질문을 그냥 손을 쭉 들도록 하면 기본 한 세 표씩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했던 질문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한 차시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대체로 한 40, 아마 제가 생각하는 흐름으로 가셨다면, 요까지 가셨으면 한 40분에서 42분 정도 수업이 진행되셨을 겁니다. 아마도.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전체 질문, 이 아이들이 선택한 전체 질문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반드시 쓰라고 합니다. 이거 써야 됩니다. 무조건. 이걸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쓰면 아까 계속 제가 좀 탐구에 좀 떨어지는 아이들 얘기, 탐구에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할 말이 잘 모르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몰라서 말 못하는 애가 최소한 한 30%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철탐공이 어려운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왜 반에서 말썽꾸러기거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데 한 번씩 제가 시키거든요. 야, 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가끔씩 툭 시킵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야, 니 뭐라고 써놨는데 그 나의 생각 뭐라고 썼는데 그거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 또 뭐라 또 중얼중얼 합니다. 발표를 하죠. 네. 그렇게 또 하다 보면 그런 애들이 또 수업에 또 잘 들어오긴 합니다. 네. 한 번씩 또 잘 구슬려 주면 잘 합니다. 네. 그리고 요까지가 1차시거든요. 뿅 요까지가 1차시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애들 기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론 저한테는 이 수업이 이제 한 번, 예를 들면 2학년 일반 하나밖에 없는 수업이지만 2학년 일반 아이들은 국어도 듣고 수학도 듣고 사회도 듣고 미술도 듣고 체육도 듣고 기가도 듣고 도덕도 듣고 정보 컴퓨터도 듣고 온갖 걸 다 듣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했는지 탐구의 연속 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걸 쓰라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용마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진짜로 모르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력이 부족한 아이들한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예 못 쓰고 있으니까. 니 왜 못 썼어? 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이 달라붙어서 그 아이들은 그걸 쓸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다음 시간에 그걸 보고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요까지 쉬셔야 되는데, 왜 요까지 하고 쉬셔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철탐공 하면서 많이 어그러지시는 이유, 혹은 저도 많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철탐공이 애들이 뭘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질문을 고르고 나면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사실 뭘 선택할지 그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준비도 할 수 없어요. 뭘로 토론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즉흥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다른 걸 하시다가 나의 생각을 쓴 다음에 그나마 나의 생각을 쓰면 조금 낫습니다. 나의 생각을 썼는데 바로 탐구를 하셔야 되면 아이들 지도하지 마시고 지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 급합니다. 당장 뭘로 어떻게 탐구를 진행할지를 예측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예측을 빨리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른 거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게 되면 선생님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하게 되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탐구를 진행할지 조금 미리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철학적 탐구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 좀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나오거나 혹은 내 생각대로 잘 안 나가. 특히 도덕가 같은 경우에는 비도덕적인 결론으로 가끔 갈 때가 있거든요. 네.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지금 이 자식들이 너희 막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고, 아무 그렇게 말하고, 이러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네.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일단 겉으로는 이기거든요. 무조건 이깁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선생님들 애들보다 더 똑똑하고, 진짜로 아는 것도 많고, 그 분야에 대해 훨씬 더 잘 아시고, 대체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그 반하고 설탕국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차라리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고 보자. 다음번엔 내가 다시 준비해서 더 잘해야지. 네. 그게 훨씬 나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어, 명확한 결론이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설탕공을 하면. 네, 시간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끔 뭐, 아이들이 합의하는 어떤 결론이 나올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이 탁 나오거나 합의가 잠정적으로 탁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네, 되지 않고, 이제,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은 그 탐구가 의미가 있었다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수업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또, 그 빌런 같은 철학에 관심 있는 주제에 관심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저희들끼리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게 틀렸니 맞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철학적 탐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시간 안에 탐구의 결론을 완결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각자의 탐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탐구의 바탕을 깔아주는 그런 정도만 가셔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탐구 진행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진행 방향을 예측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절대로 절대로는 아닙니다. 네. 대체로 이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대체로. 네. 뭐 아예 생뚱맞은 걸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짜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 덜 막연하고. 안 그러면 진짜 그 대체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만 가다가 어버버버버 하다가 진짜로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지나쳐서 그냥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경험상 별다른 준비 없이 들어갔을 때 저도 한 번씩 그런 네, 일이 이 사태가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반성하죠. 아, 역시 준비를 해야 됐는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화가 진행돼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탕공의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교사가 원하는 데 끌고 가지 않고 그냥 아이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교사가 어떤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조금 주제를 툭툭 치고 나갈 수는 있겠죠? 듣다가 갑자기, 오, 맞아, 이거 좋은 표현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이제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교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여러 진행 방법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진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김혜수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뭐 개념 탐구라든가 문제 해결 탐구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박사욱 박사님이 해주신 뭐 또 굉장히 복잡하고 훌륭한 그런 도식도 있습니다. 네,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고 훌륭하고 저 개인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됐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지만 지금 선생님들께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유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저 두 가지만 저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구체, 추상, 구체로 간다. 네. 구추구. 요까지 안 되면 어쨌든 구체에서 추상으로 간다. 요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다들 동의해? 혹시 다른 생각, 그러니까 요 세 가지죠. 왜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어볼랜데 요거를 조금 말만 바꿉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렇게 말했어? 이거가 뭐니?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다들 동의하니? 혹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니?
다 같은 말이죠. 예를 들어볼래? 혹시 경험해 봤어? 이런 거 본 적 있니?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시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요 말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한 80%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오랜 경험상. 네, 제가 많이 망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체 추상 구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드릴 건데, 구체 추상 구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구체에서 추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일단 아이들이 발표를 어려워하는 경우는 이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서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 도대체 뭘까요? 뭐, 엄마가 세뱃돈을 나한테는 3만 원 주고, 고등학생인 뭐 형한테는 5만 원 정도. 아니면 선생님이 100번 지각한 나한테 오늘 내가 지각했을 때 엄청 뭐라 하고, 한 번 지각한 우리 반 반장한테는 별로 뭐라 안 한 거. 뭐 다 어쨌든 차별은 굉장히 다양한 범주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각각의 차별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자, 차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엉키게 됩니다. 서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한 차별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너네가 차별을 경험해 본 적 있니? 쭉 얘기해 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를 골라서 하시는 경우 혹은 이 차별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경우가 조금 도움이 되지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정하지 않은 규칙을 왜 내가 따라야 될까? 얼핏 들으면 되게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시면 요런 것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동의하지 않은 규칙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게 법적인 차원의 규칙도 있고, 우리 그냥 화자 에티켓 차원의 규칙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예의의 이름을 빌린 규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까지 갔다면, 그걸 다시 시간이 된다면, 다시 구체로 돌아오셔도 되고, 대체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가시면 다시 돌아오시지 못할 겁니다. 시간이 아마 끝날 거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다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거 뭐 개념 탐구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구체 추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행복이란 뭔가? 막 애들 그냥 얘기하면 얘기하게 놔둬도 됩니다. 얘기하게 놔둬도 되는데 하다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럼 구체적인 행복의 사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너는 행복하게 느꼈던 적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뭐 행복한 거 본 적 없니? 대체로 물어보면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던 사람 이렇게 손 들어봐라 이러면 아무도 손 안 들거든요. 네. 가끔 손 들면 가서 손 꼭 잡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너를 응원할게. 이렇게 손 꼭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안타까운 아이니까. 네. 그렇게 하고 쭉 아이들이 얘기하고 나면 그 행복의 사례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뭐 밥 많이 먹었을 때요, 잠잘 때요, 방학식 시작할 때요, 뭐 길에서 돈 주었을 때요, 쭉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서 이제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이제 구체에서 추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뭐지? 몇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정의해 볼까?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하시면 대체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네, 뭐 지금 누가 계속 채팅방에 뭐라고 하셨는데, 아, 탐구 진행은 제가 하죠. 제가 당연히 합니다. 실탐구는 학생들에게 그걸 다 맡겨놓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일 때도, 36명일 때도 있었고, 최고로 많이 했을 때는 36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철탐공이 됩니다. 36명도 되긴 됩니다. 네, 되고, 지금은 10명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10명보다는 한 20명 정도가 더 낫습니다. 10명은 진짜 아이들의 영양 차이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조금 빡빡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못 보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는 강의를 끊고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하는 아이들 수업할 때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하다가 쌤 이거 왜 해요? 이렇게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로. 엄청 좋아하고, 진짜 박수 치고도 저는 진짜 저 교사하면서, 이 수업하면서, 선생님 이런 수업 왜 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똑같습니다. 박수 칩니다. 진심으로 박수 치고, 그 아이한테까지 걸어가서 악수합니다. 고맙다고. 진짜 너무 고맙다. 이런 질문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문답을 하죠. 문답을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끼어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말로 하셔도 되고, 네. 말로 끼어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을 주셔도 되는데, 채팅창은 제가 답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감사하게도 질문이 들어와서, 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3월 달에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저는 첫날 첫 수업부터 그냥 바로 철탕공으로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에게 그 수업 관련 그 안내 자료를 줍니다. 안내 자료 간단하게 읽고 그다음부터 바로 같이 토론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료가 어디 있었던 것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첫날 첫 수업하는 철탕공 방식이 있습니다. 수업 규칙 정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특정한 동화책을 읽고 특정한 방식으로 그 쭉 끌고 가는 그 제가 뭐 여러 박성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냥 그 자주 하는 대체로 썼을 때 크게 어그러지지 않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수업 규칙을 철탕공 방식으로 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보이지가 않는다. 상득재 선생님 네, 질문이에요. 네. 어, 제가 구체적인 걸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몰라가지고, 어, 이게 뭐 어떻게 같다, 비슷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형식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철탄공이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목표나 지향점이라든가 혹은 사고 기술이나 뭐 다차원적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 절차를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토의 토론 과정이 도대체 어떤 토의 토론 과정이냐에 따라서 아예 다를 수도 있고 정말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탕공도 이렇습니다. 실수를 하지만 결국엔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번이 있거든요. 네, 다음번이. 다음 시간에 바로 잡으면 됩니다. 이제 마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진행하시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꼭 그렇게 탐구가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샘플을 좀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질문 샘플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한 게 있거든요. 뭐, 원래 사고 기술을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고 기술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질문 만들기, 공통점 차이점 찾기, 상상하기, 감정 고려,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그런 탐구를 진행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제가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맞는데, 이게 기본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와서 저는 그냥 구체적인 질문 샘플을 가지고 보면서 그냥 말을 바꿔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질문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친구답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현재의 친구에게 만족해 본 적이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걸 해서 이거 제가 나중에 드리는 거에 보면 철학적 탐구의 진행 방안 표지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표지용이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이걸 늘 뽑아서 그 파일 폴더 같은 거에서 매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진행할 때 교탁 제일 위에 항상 펴놓거든요. 저걸. 네. 그러면서 탐구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책상에 있는 걸 한번 보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샘플은 제가 아까 처음에 보내드렸던 철학적 탐구의 진행 방향 표지용이라는 파일에 있거든요. 그 제가 나중에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념적 질문, 해석적 질문, 뭐 실존 질문, 이 너무 이런 어려운 말인데, 그냥 뭐, 이 쓸모가 있니? 너한테 도움이 되니? 좋을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구체에서 추상으로 간다. 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다들 동의하니? 예를 들어볼래? 이렇게 하시면 거의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철학적 탐구를 진행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모릅니다. 그래, 이게 맞다고 하면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 옛날에 했던 건데, 이 글자가 더러운 건 왜 그러냐면, 제가 판사해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판사이기 때문에 글자가 더러운 겁니다. 아이들이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깔끔했을 건데, 네. 아이들이 했던 질문을 하나, 탐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란 이러한 질문을 뽑은 것 같습니다. 도근이가 말했네요. 이때는 아마 제가 개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이 모든 질문 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개인 질문 해가지고 발표 다 잘하면 그냥 개인 질문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란이라니까 애들이 쭉 얘기를 합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이 구체적인 걸 제가 처음에 얘기를 안 했죠.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보자 안 했죠. 그냥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다가 어그러질 걸 알고 있으니까. 애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정신 못 차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럼 우리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이렇게 이제 구원자처럼 등장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탐구가 진행이 잘 됐다. 그럼 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잘 됐는데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란이라고 얘기하니까 효준이가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야. 이러면서 이유를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또 현근이가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정의다. 그럼 상민이가 도덕적 행동이 정의다. 태영이가 길에서 물건과 돈이나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뭐 정의다. 라고 했더니만 도근이 이놈이 그냥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약간 까불랑거리는 녀석이거든요. 파워레인저라는 겁니다. 와, 맙소사. 파워레인저. 네. 이럴 때 선생님들 분노하시면 안 돼요. 약간 열받죠? 약간 반쯤 장난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뉘앙스가 약간 그랬거든요, 그때.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진지하게 말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약간 반쯤 장난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그냥 바로 물어봤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이제, 악으로부터 시민을 구하는 거예요. 시민을 구하자 이렇게 쭉 얘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이들이 약간 대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 할 때, 네, 약간 좀 택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그냥 화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유로 물어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이유를 말했는데, 이유도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럼 애들한테 돌리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다들 동의해? 라고 하면 또 누군가가 나서서, 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말하면서, 이거 말이 안 되면서 왜 그런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것들의 공통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야, 그럼 너네들이 말한 것들에서 이제 공통점을 찾아, 이러면서 이제 건물 파괴하고 막 사람 목숨을, 뭐,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하냐, 야, 그 뭐, 이러면, 야, 이상한 소리 계속 넘어가려니까, 그래, 그렇구나. 지금 여기서 너무 몰입하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제가 생각했던 플랜으로 넘어갔어요. 네. 넘어가고, 그러니까 쭉 애들이 쭉 이렇게 뭐 생명을 구하는 거, 악을 무찌를 쭉 얘기하다가, 쟤 근데 이거 밑에 태영이랑 도근이가 말했던 게 다 도덕적 행동인 거 아니에요? 정의로운 게 도덕적 행동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민석이가 얘기했어요. 민석이 좀 똑똑한 애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물어보는, 그래? 그럼 도덕적인 게 도대체 뭘까? 라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쭉 몇 가지 비도덕 안 좋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고 사람 이익을 주고 찾아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빨리 도덕적인 게 뭔지 바로 또 추상으로 넘어갔어요. 왜 빨리 추상으로 넘어갔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 칠판 두 칸을 채운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 할 거면 한 35분 정도 가거든요. 진짜로. 이걸 제가 닥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에 것들을 참고했을 때 그러면 도덕적인 게 뭘까 해야 하는데 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럼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정해? 라고 제가 물어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 싸우지 않는다, 이게 도덕적이다 아니라 판단하는 게 나야? 누구라고 생각해라고 하니까 애들이 나예요, 남이에요 라고 하다가 애들이 또 공동체요, 여러 사람이요 라고 이제 현근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이 한 명보다 더 낫잖아요. 그러면서 도근이가 그렇게 나온 게 규칙이에요. 그러면서 학교 규칙, 화장실 사용 규칙, 수영장 사용 규칙 이렇게 예를 들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시간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사실 여기서 얼추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죠. 네. 정의라는 건 아이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건 공동체에서 판단되는 도덕적인 어떤 행동이다. 라고 어느 정도가 이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글을 쓰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차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별로, 아니,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짜 이거 딱 걸렸어요, 애들이랑. 토론을 해야 돼요. 처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제가 이거 뭐 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뭐 쭉 해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질문으로 그대로 가셔도 되고요. 그 질문으로 그대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길로 좀 가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 너네 생각을 얘기해 볼래? 바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바로 그냥 가셔도 되고 그러면서 쭉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진행이 잘 되는 대로 가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진행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차별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합의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한테 어떤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까? 차별받은 경험이 있니? 차별 본 적 있어? 그거 원인은 뭘까? 대안은 뭘까? 쭉 얘기하면 결과는 어떨까? 아니면 뭐 해도 되는 차별이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놓으시고 가다가 비슷한 게 나오면 옳다구나 하고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드리블을 해가시면 돼요. 네. 해가면서 차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제를 좀 끌고 가시면 되고요. 이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확실히 낫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하시다 보면 좀 적응이 돼서 금방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주로 물어보시는 게 이런 거예요. 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 애들 발표를 안 하는 거. 당연합니다. 발표를 안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뭔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는 건 대체로 답에 가까운 생각을 얘기하라는 거지. 진짜 네 생각을 물어보는 게 우리 거의 없잖아요. 저는 뭐 무슨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저는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려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 분위기가 아직 말하는 분위기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아이들이 내용이 어려워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된 경험해 본 적 있어? 본 적 있니? 라고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되게 유용한 질문인데 특히 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아이들이 손 들고 자기가 발표 이렇게 손 들고 참고로 손 들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주면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애들 여러 명 손 들고 하다 보면 여러 명이 손을 듭니다. 대체로 한두 명 정도 손을 들거든요. 그러면 손을 들면 제가 대체로 저는 이제 먼저 그러니까 그날 발표 짧게 한 사람. 예를 들면 김혜석 선생님 오늘 5번 발표하고 안혜선 선생님이 5번 발표하고 김택시 선생님 오늘 처음이에요. 근데 김혜석 쌤하고 안혜선 쌤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김택시 쌤 손을 들었어요. 늦게 들었지만 김택시 쌤 시켜줍니다. 항상 적게 한 사람 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적게 한 사람. 애들한테 그 얘기를 기술을 말합니다. 적게 발언한 사람이 먼저라고. 대신 그 다음 너 하고 너 해. 라고 얘기해줘. 좀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잘 어려워서 안 하는 애들 중에서 못하는 애들, 좀 떨어지는 애들, 좀 관심 없는 애들 있잖아요. 좀 약간 껄렁껄렁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는 네 경험을 물어보면 됩니다. 혹시 차별받았던 경험, 뭐, 해수기 차별받았던 경험 있니? 라고 말하면 수업 삐딱하게 이렇게 있다가도 그 차별받은 경험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아, 쌤, 그때 저 차별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어쨌든 경험의 범주에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애들한테 시키실 때는. 어려운 내용은 애들한테 질문하시면, 그럼 입 딱 다 담습니다. 네. 경험에 대한 것들을 애들을 시키실 거라면 경험에 대한 걸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애들이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모둠으로, 아까 말했던 모둠 질문할 때 그 모둠으로 가서 모둠별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고 끝나고 나면 애들이 이제 발표할 거리가 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말하는 분위기가 아닐 경우에는 뭐 공동체 놀이 같은 걸 좀, 저도 옛날에 그런 반 있었거든요. 무덤 같은 반에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2학년 9반 그 여자애들 반이었는데, 진짜 무덤 같은 반이었거든요. 와, 진짜 1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무덤 같은 반에 반 분위기도 엉망진창에다가, 와, 네,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때 세 가지를 썼는데, 공동체 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집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집은 뭐, 어, 오늘 뭐, 오늘 입은 옷 중에서 초록색 있는 사람, 뭐, 체육복 입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뭐, 저 다 일어서라고 하거든요. 일어서라. 저도 그때는 일어서요. 앉아 수업하다가 일어서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오늘 발표를 하면 앉는다. 라고 해요. 네. 물론 이제 발표가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애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 어. 그리고 그 일어선 애들이랑 항상 발표거리 제일 많고, 그리고 진짜 좀 어려워하는 애들 있으면 아까 말한 것을 구체적인 경험을 계속 물어봐요. 너는 이런 거 경험 있니? 뭐 이런 거에서, 그래, 잘했어. 앉아. 잘했어. 이러면서 수행평가로 다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가끔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한, 최고로 많이 기다렸던 건 뭐 좋은 경우는 아니지만 한 14분 정도까지 기다려봤어요. 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가만히, 한번, 그래.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애들한테, 왜 말 안 하냐? 해봐라. 너 어렵지 않잖아. 해봐. 해보자. 분위기 해보자.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야, 이거 해봐라. 이거 어렵지 않다. 좀 돌아가면서, 야, 이거 너 탐구 안 하면 수행평가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글도 써야 된다.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한 1분 기다리다가, 한 10초 얘기하고, 또 한 1분 기다리다가 10초 얘기하고. 만약에 근데 지금 제가 그랬다면, 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애가 있으면 그냥, 야, 와, 누구 오늘 뭐 눈빛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발표해 볼래 그냥 바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탐구가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뭐라고 딱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지금 다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 다들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다들 뭔 소리를 하고 있지? 뭐지, 이거 지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혹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어? 혹시 누가 이거 뭐라고 이해했어? 뭐라고? 내가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먹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제가 답답한가 도와줍니다. 쌤, 이런 거 해라고 해줍니다.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흐름이 좀 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네가 말한 거 예를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 그 예를 가지고 또 다시 논의를 해보다. 아니면 지금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가지고 막 중구난방일 때는 야, 그럼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네. 그 얽혀있는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그 대안은 최대한 심플한 데서 다시 시작하자. 다들 이해할 수 있는 지점으로 물 안에서 계속 허부적거리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와서 다시 시작하자가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탐구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자기들이 간단하게 평가하는 건데요. 그래서 활동지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한두 줄 쓰면 됩니다. 뭐 의미를 쓰거나 진전을 쓰거나 핵심을 쓰거나 배움을 쓰거나 뭐든 됩니다. 그냥 오늘 탐구에서 내가 도대체 얻은 게 뭔지 내가 잘했는지 이걸 선생님 용어로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최소한 탐구에 있어서의 자기 태도, 공동체의 태도
혹은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서 좀 가능하면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심화 표현인데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쨌든 탐구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니까 지가 모르던 거, 자기 모르던 거를 새로 막 알게 되고 막 복잡하잖아요. 막. 왜냐하면 우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란 이거야.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가 정리해야 돼요. 자기가. 인지적 불균형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뭐 글도 되고 모둠식도 뭐다 되는데, 저는 일단 글을 씁니다. 글을 쓰고, 이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쉽고 제일 명료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철학 글쓰기를 쓰라고 하면, 일단 10줄 이상 쓰라고 합니다. 평가입니다. 다. 10줄 이상.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 10줄 이상 쓰면 돼. 라고 말하면 애들 표정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은 10줄 이상을 쓰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걸 쓰지 않죠. 네. 그렇죠. 일단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새 타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새 타임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공동체 놀이하고, 텍스트 읽고, 질문 만드는 것까지, 개인 질문 만드는 것까지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놀이를 조금 큰 걸 합니다. 예를 들면 비밀 맞추기 같은 거. 큰 걸 하고, 그 다음에 한 시간에는 뭐 개인 질문 가지고 모든 질문 만들고, 전체 질문 뭐 이래가지고 탐구 정하는 것까지, 아니다. 아, 탐구 질문 정하는 것까지가 한 시간이고, 탐구 질문 가지고 탐구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한 시간 합니다. 그 다음 시간은 글쓰기만 한 시간을 줍니다. 네, 글쓰기만 최소한 30분은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30분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냥. 30분 동안 글쓰기를 시킬 요량으로 속셈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속셈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날은 저와 같이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안내를 해주면서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직하고 자세하게 쓸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칠판에 이걸 써놓습니다. 안내 사항을. 그리고 Let's start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애들이 대체로 씁니다. 그리고 제가 써봐라 한 다음부터 저는 다른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애들 돌아보면서 쓰는지만 봅니다. 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교실이 정말 조용해야 됩니다. 떠들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조용히 하게 합니다. 입 다물고 자기 것 쓰라. 뭐라고 얘기하면 일단 나한테 묻는 것 말고는 입 다물고 쓰라고 합니다. 모르면 손을 들어라. 대신 입 다물어라. 무조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교사고 학생이고 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야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뭔가를 씁니다.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있으니까요. 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게 있잖아요.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반에서 한 20%쯤 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참고로 저 처음 했을 때 애들 지우개 쓰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아직 지울 자격이 없다. 너네 생각을 쓰면 지우지 마라. 틀리면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써라 그냥. 다시 쓰지 지우지 마. 왜냐면 애들 계속 지우거든요 애들이. 지우는 것도 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쓰기만 해. 지우개 꺼내면 다 집어넣어라. 지우개도 쓰지 마. 네. 그렇게 아무튼 쓰는데 못 쓰는 애들이 있으면 가서 물어봅니다. 뭐, 하은주 쌤은 은주야 왜 안 쓰고 있니?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니?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럼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수업 시간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쓰면 돼. 근데 좀 그러면 대체로 쓸 때가 있고 그래도 못 쓰는 애들. 쌤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말하면 지금 네가 생각하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를 써라고 합니다. 그러면 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생각나는 대로 씁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러면서 계속 주제에 대해서, 야, 그럼 오늘 주제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었을까가 뭐지라고 쭉 쓰게 합니다. 그걸 쓰게 합니다. 내가 여기 써야 되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쭉 쓰게 합니다. 이렇게 쭉 씁니다. 쓰게 하면서 써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학생이 간단하게 토크를 짧게 하면 됩니다. 야,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할 때 정의는 뭔 것 같아? 애들 들은 게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럼 아까 우리 이런 저런 저런 게 있잖아. 그럼 그중에 너는 뭐가 제일 맞는 것 같아? 뭐요? 왜 그렇게 생각해? 뭐요? 그 계속 몇 번 문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걸 글로 써봐. 라고 하면 이 정도면 웬만하면 씁니다. 이 정도면 웬만하면 쓰고 아니면 그걸 처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칠판에다가 같이 써도 돼. 제가 그럼 써볼까? 뭐 처음 뭐라고 쓸까? 이러면 애들 쌤 뭐라 써요? 이러면 애들 시키는 대로 쭉 쓰면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도 아 그럼 요거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좀 더 하면서 같이 써보면 됩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애들 그거 보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떻게 되냐면 30분 정도를 쓰면 한 바닥을 넘기고 저는 멈추지 말고 10줄인데 10줄 표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쓰라고 합니다. 무조건 계속 쓰라고 합니다. 쓸 수 있거든요. 쓰다 보면 한 바닥을 대처럼 넘깁니다. 한 30분 이상 주면 팔이 엄청 아프겠죠? 계속 쓰라고 합니다. 네. 그럼 끝나고 얘기해. 쓸 수 있지 않냐? 쓸 수 있다. 너네 나하고 할 수 있다고. 이거 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못 쓰겠어요라고 하는 애는 아마 저는 지금까지 그다음부터 그렇게 쓰기 어렵다는 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대체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뭐 10줄 쓰라고 했는데 10줄 안 쓰는 애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 정의에 대한 그 토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토론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예를 들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이들의 공통점은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로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탐구의 패턴이죠. 네. 구체에서 추상으로 가고 자기 정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동의 사고 과정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는 겁니다. 수준이 좀 떨어지면 이렇게도 됩니다. 그냥 애들 했던 걸 따라 쓰는 경우입니다. 네. 따라 쓰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할 때 평가도 평가도 하는 평가를 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제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5분 안에 끝내고 그다음부터 Q&A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핵심은 그겁니다. 수업 평가를 위해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수업한다 그런 걸 하지 않고 내가 하는 활동을 어떻게 하면 수행평가의 틀에 넣을 건가. 그래서 이걸 되게 서열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철탐공 수업에 다 평가로 하거든요. 평가가 한 7번에서 한 10번 정도 됩니다. 학기에. 그래서 이걸 굳이 내용에 있어서 퀄리티에 있어서 A, B, C를 나누지 않고 꾸준하게 내는 걸로 해도 애들 100점 못 받습니다. 평균 80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가지 질에 대한 평가는 잘했을 때 찍어주는 칭찬 도장이 있습니다. 잘했어요 뭐 이런 거꽝 도장이 있습니다. 아니면 굿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멋졌어 이런 것들 코멘트들 그런 것들로 가거나 아니면 학급 전체로 코멘트하면 너네 지금 예를 들면 글이 너무 요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번엔 다들 뭐 사고 기술을 하나씩 넣어봐라. 경험을 하나씩 넣어봐라.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제가 지시를 내리지 평가를 어떻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이들에게 수업 및 평가 안내서로 학기 초에 공지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교수님과 썼던 평가 안내서입니다. 첫날 가면 이거 애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거 모아찍기 하거든요. 모아찍기에서 공책에다가 붙이라고 합니다. 맨 앞장에다. 그래서 내가 수업, 이거 길게 하지, 장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한 10분 안에 다 끝냅니다. 이 내용. 5분 정도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나를 고민해 봐야 돼. 그래서 평가도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미 제가 이제 미리 다 세팅을 해 나가는 거죠. 첫날 수업 전에 동교과 쌤들과 수업 평가 세팅을 다 합니다. 2월 달에 모이잖아요. 네, 합의를 다 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아니면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요거는 요런 부분은 합의가 안 됐으니까 바뀔 수 있다. 바뀌면 다시 공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애들이 들어봤자 뭔 말인지 모릅니다. 선생님들 사실 감이 안 오시잖아요. 맞죠? 그냥 이렇다라고 하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본 애들은 알지만 처음 찰성공원 애들은 이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써고 말하고 내면 100점이다. 이게 핵심. 네.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하는 것도 평가입니다. 발표를 횟수를 이걸 잽니다. 그래서 이 횟수는 그냥 제가 정하면 됩니다. 네. 5번, 4번, 3번, 2번, 한 번 해도 되고요.
10번 해도 됩니다. 이때는 10번 했네요. 왜 이렇게 많이 했지? 네. 한 7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정도. 선생님들 만약에 탐구 횟수가 작다면 조금 줄여야겠죠? 네. 저는 모든 수업 시간에 철탐공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횟수가 많아도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생각 쪽지, 생각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3번까지 발표, 10번 중에 3분의 1 정도는 생각 쪽지로 발표를 인정해 줍니다. 그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를 써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소극적인 애들, 말 잘 못하는 애들. 모든 발표를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잘 못하는 애들 요거를 써서 다음에 주면 안 되면 제가 그날 수업 마치고 뒷정리하고 나가기 전까지 저한테 이걸 내면 발표로 인정해 줍니다. 3번만. 학기에 3번만. 왜냐하면 학부모들 그런 엄마들 있거든요. 전화해서 발표고 수행평가도 우리 애는 말을 못하는데 발표를 잘 못한다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 어머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쪽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조용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귀찮아요.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여기 보면 날짜도 써야 되고, 이름도 써야 되고, 질문도 써야 되고, 주제도 써야 되고, 질문도 써야 되고, 이거 다 써야 되잖아요. 손 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러니까요. 30초 만에 끝나는데. 이거 쓰려면 한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학기 말에 이제 수행평가 마감될 때쯤 되면 애들 후다다닥 씁니다. 그리고 한 차씩 수업당 발표 인정하는 건 한 번으로 했습니다. 저는 매번 했으면 2번까지 해주셔도 되는데 두세 번. 이거 너무 많이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막판 애들이 발표를 한 10번씩 하려고 손들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당 인정해주는 발표 수를 좀 고려하셔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표는 아이들이 체크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A4 한 장에 이 반 번호 애들 다 넣어서 1차, 2차 쭉 만들어 갑니다. 네, 그래서 1차, 2차로 안 하고 셋이 대체로 날짜로 넣고 3월 7일, 뭐 5월 2일 이렇게 날짜를 놓고 김계동, 이세동, 정말동, 박닥동 이렇게 쭉 있으면 발표 도우미가 발표한 애를 체크합니다. 네, 체크하면 그거 제가 끝나면 받아서 들고 갑니다. 그럼 이제 쌤들 불안하잖아요. 야, 얘가 거짓말하면 어떡해? 빼먹으면 어떡해? 그럼 그날 수업 끝나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한 사람 개똥이, 새똥이, 마갈똥이, 닭똥이 맞지? 하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이거 받아 놓습니다. 기록 도움이라고 해서 기록하는 것도 사실 수행평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개인 질문, 이유, 전체 질문, 탐구 내용, 밑에서 탐구 평가도 있는데 여기 보면 개인 질문, 질문 이유, 전체 탐구 내용, 탐구 평가 이게 다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이거 내용을 빼먹지 않고 적을 성실한 애를 구합니다. 성실한 애를 구해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너네 이거 수행평가인데 이거를 평가 도우미, 기록 도우미를 하면 내가 수행평가를 매일 하도록 챙겨줄 거야. 왜냐면 내가 가져가야 돼. 챙겨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너네 수행평가 요거는 만점 받지 않을까? 후훗 이렇게 하면 또 한 명 정도 합니다. 이 봉사라고. 애들 물어보면 쌤 뭐 있어요? 이러면 아 이거 당연히 봉사지. 아무도 안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거 안 구해줬던 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네. 합니다. 하더라고요. 네. 이거 안 구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토론하고 그거 제가 사진으로 찍어두면 됩니다. 그 반만 사진으로 찍어두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걸 찍는 이유는 기록 도우미가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동이가 선생님 저 3월 7일 날 발표했는데요 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그럼 요거 보고 하면 됩니다. 요거 보고. 다 적었으니까. 네. 너 이날 말동이 너 발표 안 했는데? 근데 얘가 빼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애들 거 몇 명도 확인을 해봅니다. 그럴 때는. 근데 대체로 그럴 때는 애들이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발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개인 질문 썼냐? 이유 썼냐? 질문들 썼냐? 탐구 내용 기록했냐? 탐구 평가 썼냐? 고요.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는 뭐 유의미한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개인 질문이라든가 탐구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쓰면 점수를 줍니다. 쓰면 다 상이고요. 다만 이제 이유라든가 탐구 내용은 제가 좀 하는데 탐구 내용은 너무 대충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한 2줄 정도. 엄청 1시간 동안 했는데 2줄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통과합니다. 네가 그 쓴 2줄 보고 저는 탐구 기록지를 보니까 기록도 있으니까 네가 쓴 거 보고 탐구 내용 설명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 라고 말합니다.
두 줄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감점합니다. 네. 천재 같은 애들이 뭐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인정해주면 됩니다. 아, 그래? 똑똑하구나. 이러면서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50자 정도, 50자 정도의 그런 분량 제한을 줬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그냥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하시면 되고, 탐구 기록지는 요걸 썼고요. 요 양식은 제가 아까 다 보내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활동지를 주는데, 활동지 계속 주니까 종이 낭비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주고, 다음부터 이 양식에 맞도록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라고 하면 제가 확인해서 도장 찍어서 채점합니다. 철학 글쓰기는 글의 분량으로 채점합니다. 글이 분량이 나와야 됩니다. 이 뭐 말은 뭐 적당하지만 어쨌든 분량으로 승부합니다. 분량으로. 분량으로 승부하고, 뭐, 그래서 몇 줄 알 때마다 감점 이렇게 합니다. 감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평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 100, 여기 보시면 재밌죠. 그러니까 한 줄당 10점씩 감점됩니다. 7줄 만점에 7줄이 100점이고요. 한 줄당 10점 감점이고, 그 글쓰기를 한 7번쯤 하거든요. 6번에 7번쯤 하는데 그 점수의 평균을 개인 점수로 줍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원. 요게 되더라고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거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해야 될 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린 강의 주제와도 관련되는 건데 만약에 다음 주에 선생님이 철탐공 수업을 하셔야 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Q&A 시간. 쭉 저한테 들은 걸 이제 앞에 4차 시에 그런 이제 훌륭하신 분들과 저희 그런 실패담들을 쭉 들으셨을 건데 들으시면 어쨌든 나름대로 실천에 대한 의지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준비하시면서 지금 제일 막막하다, 답답하다,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같은 유머가 없어가지고, 예? 선생님 같은 이런 유머가 없어서 네, 두렵네요. 아, 그래요? 저는 굉장히 진지하고 제가 농담한 거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다 진심입니다. 네. 사람들이 재밌었어요. 오해하는데 진심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수업 때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할 때 진짜 농담 잘 안 합니다, 진짜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쭉 해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화가 생각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합니다. 음, 네. 진짜 대화가 핵심입니다. 그 대화까지만 어떻게 끌고 가면 그다음부터는 대체로 잘 돼요. 그 선생님 네. 그 수업 형태가 좀 비슷한 수업을 반복적으로 주제만 다르게 예,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는 효과 분명히 있을 네. 건데 또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잘 따라오는지 좀 음, 그러니까 좀 수업 형태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을 덜 지루하게 하거나 집중하게 하거나 하는 노력들을 교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 이렇게 말하기나 쓰기로만 이어지는 비슷한 패턴의 수업이 쭉 끌어가는 그 경험이 선생님한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알고 음. 싶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업으로 주구장창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저와 같이 수업을 하는 애들은 3년 동안 이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저는, 형식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어,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새로운 형식을 할 수는 있죠. 저도 아이들하고 뭐 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도 하기도 하고 디베이트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들은 철탐공을 하기 위한 하고 철탐공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 수업을 계속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형식이 저는 반복돼야 아이들이 형식 자체에 대한 그런 형식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오히려 더 아이들 그 심화 반복되는 좀 말씀하셨던 사고기술이 심화 반복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예 완전히 다 똑같이 가면 아이들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동체 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혹은 교재
교재를 이제 뭐 소설의 일부를 좀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철학 소설을 할 수도 있고, 교과서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조금의 변화를 주지만, 기본적인 수업의 틀은 거의 그대로 같습니다. 그 정도만 달라져도 아이들은 사실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특히 놀이, 공동체 게임이 달라지면 아이들 좀 많이 재밌어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는 대체로 그런 식으로 충족이 되고, 아니면 저는 철탕공을 가지고 다른 수업들도 좀 하거든요. 뭐, 프로젝트라든가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이제 철탕공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프로젝트 질문을 찾을 때 철탕공을 좀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추가 질문들이 연속 질문들이 나올 때 철탕공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질문이 연속 질문이 나올 때 더 날카롭고 의미 있어지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추가 질문하는 걸 약간 좀 금기시 여기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애들한테 질문하라 할 때도 이렇게 침묵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생각하셨을 때, 야, 요거 안 될 것 제가 같아. 질문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혹시 선생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중간에 그 뭐지? 아이들의 질문에 의해서 이렇게 수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질문들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쌓은 연륜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한 또 다르게 뭔가를 공부하시거나 대비하시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교과가 도덕과라서 철학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배우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 교과 내용이 어떻게 이제 확장될 수 있는지 선생님 하시는 과목에 따라서 그 과목의 질문들이 확장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진행하실 때 유리하겠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데 제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사실 별도로 질문 기술을 익히지 않아도 그냥 진행하는데 별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거는 나중에 하게 된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고, 어,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그냥 수업을 일단 무지성으로 일단 많이 했고, 무지성으로 많이 했고, 계속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수업은 한 2,000번은 넘을 겁니다. 모든 수업을 철탕공을 하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막 많이 했고, 특히 한 100번, 200번까지는 정말로 돼도 안 되는, 진짜 지금 보면 진짜 뭐 저런 걸 하면 나도 하겠다, 발로 하겠다, 이런 수업들을 진짜 거의 매일 하면서도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왜 어디서 망했지를 좀 다시 살펴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걸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이걸 좀 아는 사람들, 이거 왜 망했는지 좀 말해달라고. 뭐가 문제인지 좀 말해달라고. 그러면 또 조금 도움을 받고, 그럼 두고 보자 해서 다음번에 또 도전해보고,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별거 없고,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세 가지네요. 내가 다시 리뷰한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다, 뭐 관련되는 지식에 대한 좀 공부를 조금 해둔다. 그 정도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연속 질문 짜는 것들을 연습을 하셔도 돼요. 울산 모임에서 저번에 한번 연습을 했었거든요. 한 학기 동안. 네, 미리 좀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주영 선생님이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데 종이 치는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네, 천지가 빽가리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뭐 다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 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일단 15분 밑으로 남았을 때는 탐구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탐구할 수 있는 시간 15분 밑이다. 그러면 오늘은 잘 다른 걸 합니다. 공동체 게임을 하거나 오늘은 그럼 공동체 게임 하자 이러면 좋다고 합니다. 네. 20분 이상 됐는데도 만약에 종이 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이 탐구에 대한 지금까지 나왔던 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나았습니다. 이거를 탐구를 하다가 끊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했을 때, 그러니까 바로 다음 시간이면 상관없지만 연강이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뭐 다음 날이라든가 뭐 다음 주라든가 이렇게 수업했을 때 제대로 됐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대화의 흐름이거든요.
흐름이고 그 분위기와 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깨지면 고기 먹다가 깨진 그만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딱 그렇습니다. 고기 먹다가 그만두는 셈입니다. 안 넘어갑니다. 맛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되는 데까지 하고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쌤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명확한 결론까지 가거나 뭐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네,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걸 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데까지 탐구가 진행되는 경우는, 이제 한 절반 좀 넘을라나요? 네. 몇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잘 안 됩니다. 네, 또 질문 주시면. 네, 진짜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만약에 내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나이브하게 다음 주라고 했는데, 와, 내일 만약에 철통공 수업을 해야 돼?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첫날 첫 수업 시간에, 야, 이제 나 너네들하고 완전 색다른 수업을 할 거야. 선언하십시오. 일단. 일단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연구회 쌤들한테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열어보시고 궁금한 걸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럴 만한 훌륭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아, 첫 시간에 하는 거요? 첫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어디 있을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제가 그걸 꼭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철타면 밴드에는 여러 번 했는데, 찾았습니다. 역시, 네, 여기 아마 대본도 대충 있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그냥 요거 얘기한 다음에, 중요한 사실? 이런 거, 이 책을 읽고 하는 건데요. 이 책 뭐 아시겠지만 데이지 곳의 중요한 건 노란색이라는 거에 구름의 중요한 건 흐리다는 거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온갖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들아 그거 읽고 나서 하는 겁니다. 원래는 질문을 애들이 만들거든요. 오늘 철통고 질문 애들이 그날은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만은 내가 질문 하나 대신 고르겠다. 만들겠다. 근데 대신 너네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질문은 도덕 시간에, 그러니까 국어면 국어 시간에, 수학이면 수학 시간에, 사회면 사회 시간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쭉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또 구체적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수업 시간이에요. 도덕을 배우는다는 거, 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럼 또 추상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럼 여기서 공통점은 뭘까요? 아하, 이런 수업이군요. 그러면서 자, 그럼 이런 수업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규칙을 말할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참여도 잘해야 돼요.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자, 이래요. 다들 여기 동의합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동의하면 이게 그 반이 지켜야 될 도덕 수업의 규칙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이걸 아이들이 지켜야 될 규칙도 만들지만 선생님이 이런 좋은 도덕 수업을 하기 위해, 이런 철학공 수업을 하기 위해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면 뭔지도 얘기하게 합니다. 애들만 지킬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이거 대본으로 다 썼기 때문에, 네, 내용은 쭉 썼기 때문에 아마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전국 도덕교사 모임에서 했던 거라. 네. 그럼 또, 제가 또 이제 생각했던 그런, 누가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저 중요한 사실 올려주셨습니다. 네, 저런 책입니다. 네. 자, 또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좋은 말씀을 또 조금 전달을 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구회가 참 드문 연구회입니다. 진짜 너무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은 연구회거든요. 네. 그래서, 철학적 탐구 공동체 연구회가, 정회원들이 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워크숍에도 오실 수 있고, 직무연수에서 우리가 좀 가능하면 또 혜택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역 모임과 소모임도 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연구회는
다양한 철탐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 이 진짜 참 말이 좋아 연구와 실천이지. 이 참 제대로 되는 몇 안 되는 연구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있어서 칭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철탐공에 기반한 어쨌든 수업의 실천과 확산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일들이 정회원 워크숍이 온라인에 있습니다. 4월 18일하고 10월 17일 날 있고요. 정회원 워크숍, 대면 워크숍이 7월 달에 1박 2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우리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내년 일정까지 다 정했습니다. 직무연수,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2박 3일인데 3박 4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맙소사. 네. 그리고 이거 1년에 몇 번 없기 때문에 이거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양한 지역 모임과 주제별 소모임이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뭐 빨간 게 뭐가 있죠? 주소가 있죠? 뭔지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자, 철학적 탐구공동체 연구회는 주제 지역 모임이 일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이 지역 모임입니다. 울산, 강원, 경기 남부가 지역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근처에 사신다면 저희 모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 모임은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밴드에서 저희가 나중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걸 올려놓을 거고요. 중부 모임은 말이 중부지 전국 모임입니다. 사실은. 네, 말은 중부지만 쓰기는 중부라고 쓰고 읽기는 전국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 온라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우리 하은주 선생님이 대표라서 우리 또 아주 훌륭한 또 대표님이 또 여기 와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말차림 철학 문답풀이 있고 이론서 다시 읽기, 철학 원전 읽기, 서양 철학사 독하다, 이 독합니다. 서양 철학사 진짜 독하지 않습니까? 독한 것들입니다. 철학 리더방 그철탄 퐁당이 있는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다 좋은 모임입니다. 다 열심히 하시는 모임인데 우리 강사 톡방에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모임을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 지역 모임은 기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지역 모임은 기본적으로 다 좋고요. 이제 소모임으로는 다 못 들어가시니까 우리가 바빠서 어떤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서양 철학사 독하다와 철학 리더방을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철학 리더방은 뭐 철학책 읽고 일치 논의하는 거고 서양 철학사 독하다는 독한 서양 철학사를 함께 무찔러가는 그런 같이 스터디하고 발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런 모임들에 관심이 있으면 꼭 정예원이 아니라도 해주시면 좋지만 정예원으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하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 밴드 주소와 홈페이지 주소, 정예원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연수 끝나고 나면 저희가 선생님들께 그 문자로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문자를 보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밴드 이런 거는 뭐 자료들이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해나갈 거기 때문에 이 연수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연수 설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수 좀 급하게 기획된 거지만 들으시면서 좀 부족한 것들,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뭐좀 괜찮은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은 건 좀 그대로 살리고 나쁜 건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거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5분 빨리 맞춰주는 게 예의인데 제가 예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요겁니다. 요걸 하는 이유는 뭐냐? 유용하기 때문이죠. 쓸모가 있기 때문이죠. 네. 쓸모가 있습니다. 비밀 맞추기입니다. 네. 요거는 한번 하시면 한 학기에서 1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써먹거든요. 그 포스트잇을 애들한테 다 하나씩 줍니다. 포스트잇을 하나씩 다 주고 앞면에다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주 하는 말, 자주 하는 행동 이거 다 1, 2, 3, 4 번호를 씁니다. 자주 하는 말, 자주 하는 행동, 좋아하는 음식,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뭐 나의 비밀 이 쓰게 합니다.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뭐 중간에 뭐 동식물을 쓰게 하기도 해도 되고 MBTI 쓰셔도 됩니다. 혈액형은 쓰셔도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받습니다. 쓰고 나서 여기서 쓰고 나서 뒷면에다가 자기 이름을 씁니다.
자기 이름을 꼭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까먹기 때문이죠. 네, 아무튼 그 씁니다. 쓰고 나서 제가 다 걷습니다. 딱 걷고. 자, 이렇게 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아들이. 쌤, 자주 하는 말 욕 써도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입에 뭐 10원짜리가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래, 써라. 근데, 그렇게 밖에 쓸 수 없는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선생님스럽게 네, 잘 말해줍니다. 네, 그럼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 다음, 비밀을 쓰라고 하는데, 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비밀이 없죠. 친구들이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네. 근데 비밀이 잘 없어요. 뭐, 저도 사실 비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비밀을 이런 거 하랍니다. 너네들이 말하는 비밀은 그냥 좀 약간 대체로 남들한테 좀 말하기 조금 애매한 대체로 더러운 거, 속이는 거, 거짓말 같은 거, 이런 얘기하면서 몇 개 예를 들어줍니다. 제가 이제 봤던 건데 친구 집 가서 화장실에서 똥 쌌는데 변기 막혀서 뚜껑 닫고 톡 꼈다. 실화입니다. 이거 진짜 누군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넷 게임에 그 온라인 게임에 현질 200만 원 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아니면 동생한테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5장을 바꿨다. 이것도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몇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적당히 잘 씁니다. 아무튼 이렇게 받아서 한 3주 동안 잊어버립니다. 묵혀둡니다. 한 1, 2주 묵혀둡니다. 1, 2주 묵혀두고, 이제 한 번씩 하루에 한두 명씩만 하면 한 명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 놀이에 7분 이상 쓰지 않거든요. 쓰면서 얘기하면 자, 이 친구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은 응이야. 이 친구가 제일 자주 하는 행동은 뭐, 뭐, 트름이야. 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 이러면 애들 들으면서 누군지 맞추는 겁니다. 근데 또 무지성으로 맞추는 건 안 됩니다. 쌤, 저는 이거 뭐 김혜숙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러면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이유를. 이유를 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찰을 해야겠죠. 늘 이런 말, 응이란 말을 해요. 김혜숙 선생님은 트름을 자주 하진 않지만 어쨌든 트름을 자주 해요. 김혜숙 선생님 김치찌개 되게 좋아했어요. 저번에 두 그릇 먹는 거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 맞으세요? 라고 하면, 맞다고 하면, 박수 치고 끝입니다. 네. 별거 아닌데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좋아해서 하루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만 합니다. 한 명에서 두 명. 그 이상으로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것들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9시 59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학기 준비 잘하십시오, 선생님들. 네.